혹시 요즘 시장 나가보시면 초록초록한 쑥이 참 많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향긋한 쑥국 한 그릇이면 없던 입맛도 돌아온다고들 하시잖아요. 봄이 오면 마트에도 시장에도 쑥이 가득 나옵니다. 쑥 버무리, 쑥떡, 쑥국, 쑥 된장국까지 우리 어르신들 정말 좋아하시는 봄의 전령사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쑥이야 원래 몸에 좋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쑥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약처럼 귀하게 여겨온 대표적인 건강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쑥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혈압을 자극하거나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평소 드시고 계신 약과 서로 부딪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쑥국도 건강에 좋다고 꼬박꼬박 드시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두 가지를 모두 챙기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머리가 핀 돌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어지러운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약도 드시고 쑥도 드시고 각각은 몸에 좋을 수 있었지만 함께 작용하면서 혈압을 지나치게 낮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것도 함께 먹는 방법을 잘못 알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 70이 넘으시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약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도 달라지며 몸이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던 음식 조합이 이제는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쑥과 함께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음식, 궁합 세 가지. 둘째, 쑥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는 최악의 조합 세 가지. 셋째, 쑥을 보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과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정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쑥을 즐겨 드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봄의 전령사 쑥 좋아하시나요? 쑥이 왜 우리 몸의 보약인지 딱 3가지만 짚고 갈게요. 먼저 쑥은 피를 맑게 해주고 몸속 염증을 싹 가라앉히는데 탁월해요. 게다가 면역력까지 꽉 잡아주니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만한 게 없겠죠.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아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쑥과 잘 맞는 음식을 함께 드시면 그 시너지가 배가 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쑥과 만났을 때 시너지가 폭발하는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부드러운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편안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쑥은 혈액순환을 돕고 열을 다스린다면 두부의 질 좋은 단백질은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쏙쏙 잘 흡수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두부는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든든하게 영양을 채워주는 식품이에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아침 식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쑥을 넣어 끓인 된장국에 두부를 함께 넣으면 속도 따뜻하게 달궈지고 위장도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이 한 그릇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아침마다 입맛이 없으신 분들,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께 쑥두부 된장국을 특히 권해드려요. 쑥과 찰떡궁합인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항산화 성분이라는 말 조금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천연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몸의 청소 능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때 검은깨가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쑥과 검은깨가 만나면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특히 혈압이 걱정이신 분들은 이 조합은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먹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쑥가루 조금을 볶은 검은깨와 함께 갈아서 죽 위에 뿌려 드시거나 밥을 지을 때 넣어 주셔도 아주 훌륭한 건강 보약밥이 됩니다. 혹은 쑥국을 끓이신 뒤 상에 올리실 때 검은깨를 조금 뿌려 드셔도 좋아요. 고소한 맛은 덤이고 건강은 덤 이상으로 챙기는 안성맞춤인 것이죠.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궁합이네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된장입니다. 된장은 기다림이 만든 천연 유산균 덩어리인데 오랜 시간 발효되면서 우리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유익균들이 가득 들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몸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장 안에는 수많은 균이 살고 있어요. 그 균들이 건강해야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지거든요. 쑥에도 장 건강을 돕는 성분이 풍부한데 여기에 된장의 발효 성분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환상의 복식조가 됩니다. 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습니다. 평소에 배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장이 예민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녁 따뜻한 쑥 된장국 한 그릇이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정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쑥이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 해도 같이 먹으면 혈압과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위장까지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이 있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 3가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차가운 생음식과 찬 음료입니다. 쑥의 핵심은 바로 따뜻한 성질을 지닌 식재료입니다. 우리 몸의 냉기를 몰아내고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쑥을 드신 직후에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찬물이나 아이스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쑥이 우리 위장에 기분 좋게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잘 타오르던 불이 확 꺼지듯이 위장이 깜짝 놀라 굳어버립니다. 실제로 쑥국을 드시고 시원한 보리차를 벌컥벌컥 마셨다가 배탈과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더 무서운 건 혈당입니다. 식사 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소화 효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게 너를 띄게 되거든요. 평소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쑥을 드셨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주세요. 마무리는 찬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선택하는 것.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장을 데워주고 기운을 북돋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두 번째, 혈압약과 혈액순환 개선제입니다. 어르신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쑥의 가장 큰 장점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거죠. 그런데 이 기특한 성분이 혈압약과 만나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미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데 쑥의 성분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저혈압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특히 뼈가 약한 어르신들께 이런 낙상사고는 골절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 항열 전제를 드시는 분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쑥이 피를 너무 잘 흐르게 만들어서 작은 상처에도 지혈이 안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당부는 딱 하나입니다. 혈압약이나 혈액순환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쑥을 꾸준히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요즘 쑥을 좀 챙겨 먹으려는데 괜찮을까요? 이 짧은 한마디가 큰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원래 혈압이 낮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소량만 드시면서 내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이 실수하는 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 에이 설마 그 정도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조합입니다. 우리 몸의 간은 쑥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을 처리해야 하는 숙명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술도 마찬가지죠. 알코올은 오직 간에서만 분해됩니다. 이 둘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간은 두 가지 힘든 일을 한꺼번에 떠맡는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나마 견딜만 할지 몰라도 예순이 넘어가면 간의 해독 능력은 예전 같지 않아요. 이미 지쳐있는 간에 쑥과 술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간은 결국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 모임에서 쑥 요리와 함께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셨다가 그날 저녁부터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뒤집히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간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쑥과 술은 둘 다 위 점막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위장에 이중 폭격을 가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세요. 쑥을 드시는 날은 술을 멀리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자리라면 최소한 5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 간이 쑥을 먼저 처리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쑥을 드실 때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차가운 음식과 음료, 혈압약이나 혈액순환제, 그리고 술입니다. 이 3가지만 조심하셔도 오늘 영상 보신 보람 200% 챙겨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대체 쑥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되는지 그 가장 올바른 섭취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쑥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면서도 안전하게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되는지 건강한 비결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당장 주방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쉽고 핵심적인 비결들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생쑥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생쑥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셔야 맛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보다 편안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이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원칙,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쑥은 성질이 강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생수건은 느슨하게 쥔 한 줌, 가루라면 작은 숟가락으로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장기간 계속 드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쑥차 한 잔을 드시면
위장을 따뜻하게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쑥차차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린 쑥 두세 줄기를 물 2컵 정도에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끓여 보십시오. 그러면 쑥의 향과 성분이 물에 은은하게 우러납니다. 약간 쌉싸름한 맛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맛이 부담스러우시면 꿀을 조금만 넣어 드셔도 됩니다. 다만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단맛을 너무 많이 더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국이나 나물로 드실 때는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쑥국을 끓이실 때 오래 끓일수록 더 진하고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쑥은 너무 오래 끓이면 특유의 향이 약해지고 맛도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국을 끓이실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한 뒤 쑥을 넣고 3분에서 5분 안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쑥의 색이 너무 누렇게 변하기 전에 불을 끄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물로 드실 때도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가볍게 데친 뒤 건져내어 참기름과 소금으로 담백하게 무쳐 드시면 향도 잘 살아있고 드시기에도 훨씬 편안합니다. 쑥국을 끓이실 때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5번째 원칙, 쑥가루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선한 쑥을 늘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쑥가루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죽에 조금 넣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음식에 소량 곁들이는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고르실 때는 국내산 쑥인지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지 성분 표시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시중 제품 가운데는 다른 원료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기 전 성분표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쑥을 보다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서 드셔도 처음부터 쑥을 더 신중하게 드셔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쑥을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쑥은 따뜻한 성질입니다. 평소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머리로 열이 확 올라오는 느낌을 자주 받으신다면 쑥이 그 열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드셔보시고 열감이 심해지면 바로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위장이 아주 약하신 분들입니다. 쑥은 위를 자극해서 소화를 돕기도 하지만 염증이나 궤양이 있는 분들에겐 그 자극이 통증이 됩니다. 속쓰림이 느껴진다면 무조건 멈추세요. 굳이 드신다면 아주 소량을 푹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쑥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건강한 분들에겐 노폐물 배출을 돕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신장 리듬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넷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혈압약, 혈당약, 혈액순환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앞서 강조해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쑥의 성분이 약효를 너무 강하게 만들거나 방해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저혈압이 있거나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신다면 쑥국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 꼭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5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입니다. 쑥은 북화과 식물입니다. 국화, 쑥갓, 달리아 등의 알레르기가 있다면 쑥에도 반응할 확률이 높아요. 가려움이나 목에 간질거림, 눈 부음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6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쑥은 간 해독을 돕기도 하지만 간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쑥의 강한 성분이 오히려 간에 일거리를 늘려 부담을 줍니다. 간염이나 간 경변이 있다면 섭취 전 전문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보니 조심해야 할 분들이 꽤 많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드시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지혜니까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쑥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쑥은 우리 조상님들이 괜히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차가운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정말 고마운 선물이죠. 기억하시죠? 두부, 검은깨, 된장, 이 세 친구와 함께 드시면 쑥의 보약 같은 성분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스며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차가운 음식, 혈압약이나 순환제, 그리고 술은 쑥을 드시는 날만큼은 꼭 잠시 멀리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먹은 한 끼, 내가 한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내 건강이 되는 겁니다. 에이,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따져가며 먹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몸은 내가 챙기며 활기차게 보내는 노후,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쑥 드실 때 찬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챙기시는 것, 약을 드신다면 선생님께 쑥 괜찮나요? 한마디 물어보시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쑥을 좋아하시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내일은 더 활기차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